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텀업 보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OLED 소재 업체죠. 덕산 네오록스, P&H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 OLED 생태계 확장을 다룬 동영상에서 관련 기업들을 간간히 업데이트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OLED 소재 업체들은 대체로 PR을 높게 받았었죠. 하지만 요새 주가 하락으로 과연 살만한 가격인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제 나름대로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억을 되돌려 보고 갈까요? OLED가 적용된 애플 아이패드가 곧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IT용 OLED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다시 제기됐죠. 지난번 저희 동영상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IT용 OLED란 태블릿과 노트북 등에 채용되는 OLED 패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 소재 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패널 면적이 4배 혹은 8배 정도까지 커지기 때문인 만큼 사용되는 소재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적 방식의 이유도 있습니다. 화면의 밝기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중 구조로 발광층을 쌓는 방식이 채택됩니다. 투스택 텐덤인데요. 이 또한 소재 사용이 50%가량 늘어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번엔 OLED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덕산 네오록스, P&H테크가 만드는 소재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림 왼편은 RGB OLED 패널의 전체 구조를 보시는 것이고요. 오른편은 유기물 발광층을 확대해 놓은 모습입니다. 어떤 OLED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소재와 부품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WOLED, QD-OLED인가 혹은 플렉서블, 하이브리드 OLED냐에 따라서 소재와 부품이 다르게 적용되고 그에 따라 공급하는 업체들의 채택도 변화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소재 구성이라고 하는데 A 업체 것을 사용할 거냐, 이번 제품엔 B 업체와 나누어 구입해 쓸 건가도 고려될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기업이 부상하기도 하고 한동안 고전하는 기업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R&D와 특허 등의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덕산 네오록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망입니다. 오른편 그림에서 빨강, 녹색, 청색의 유기발광층 주요 소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HTL, 전공 수송층 재료를 삼성 디스플레이 주요 제품에 탑재했습니다. 그림 왼편의 블랙 PDL은 편광판을 대신한 것으로 삼성 폴더블 폰이죠. Z 플립에 탑재되었습니다. P&H테크는 LG 디스플레이 공급망입니다. 주요 제품은 고굴절 CPL이고 CPL은 빛을 내는 기능층의 음극 위에 형성하는 보조층입니다. 빛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점차 발광 재료까지 상품군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OLED 시황을 엿볼 수 있는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OLED 기업의 답답한 주가 흐름은 아무래도 아이폰 15 판매 부진이 지속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및 지정학적 우려가 아직 TV 판매 전망을 낙관적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좋은 소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애플과 달리 삼성 쪽 스마트폰 상황은 좋습니다. 하이엔드급인 갤럭시 24가 판매가 좋고요. 중저가 폰인 A 시리즈의 OLED 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OLED TV의 경우 삼성전자가 올해 판매 계획을 늘려잡고 있죠. LG 디스플레이에서 받을 WOLED 패널량도 올해는 기대만큼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패드에 채용될 OLED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공급망의 소재 업체들은 아이폰과 차량용 OLED 침투율이 최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TV와 아이패드로 제품군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와 P&H테크는 역사적으로 PER 15배 정도에서 강한 주가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림은 신한투자증권 수익 예상과 PER 차트를 인용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두 기업 모두 15배에 근접해 있는데요. 과연 싸진 주가일까요? 아니면 우려를 떨쳐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일까요? 과거 주가 PER 밴드에서 고점은 30배, 하단은 15배, 평균적으로는 25배,
이렇게 움직였다고 마냥 그렇게 계속 적용할 수는 없겠죠. 때마다 시황도 회사의 역량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두 기업의 시황과 역량에선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면 제 생각엔 현재 주가는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 좋은 가격대이며 시기적으로도 진입하기 적합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추천 종목이 아니니까 제 작업을 참고로 하시되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경험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황 흐름에선 아이폰향 업황이 부진하지만 삼성 A 시리즈의 OLED 채용이 늘어나고 있고 TV의 경우에는 삼성 등 국내 TV 업체가 OLED TV 판매 계획을 늘려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역성장을 했던 OLED 시황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차량용에서 OLED 채용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덕산 네오룩스는 2년간의 매출 감소에서 올해는 반전될 것에 신뢰가 큽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수년간 IT OLED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제법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올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P&H테크는 LG 디스플레이 공급망으로서 새롭게 열리는 수요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두 기업의 PER 밴드는 역사적 하단에서 지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OLED 생태계 확장에 대한 내용은 4월 2주차에 만든 동영상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P&H테크는 높은 PER을 부여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 평균치 정도의 PER 값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성장 사이클이 진행되고 영업이익률 20에서 25% 전후의 고수익성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와 P&H테크는 그간 업체 선정에서 별달리 고전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만큼 기술 개발과 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OLED 소재 업체는 기술 개발과 특허 등으로 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밸류에이션을 높여서 적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